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도 긴급으로 영상을 하나 좀 올려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제에 미치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 좀 계속 좀 쌓여가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국내는 뭐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가 뭐 사실 폭락장으로 한 주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야 될지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각국 증시가 패닉장 자체죠. 원인을 좀 살펴보고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유가 폭락이 큰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유가가 50불 내외로 움직이던 것이 지금 오늘까지 해서 30불이 무너졌으니 불과 한 열흘도 안 돼서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사실 저도 40불 정도까지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이 40불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다라고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국제 유가 하락을 이끌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러시아와 이 사우디가 감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유가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패닉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도 뭐 30불이 무너졌고, 또 심각한 것은 이 양국 간의 이 강대강 모습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추가적인 하락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뭐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와 예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뭐 음모론적으로는 뭐 사우디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뭐 지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어 간다라는 건데, 뭐 유럽은 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벌써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도 좀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좀 언급했지만 이 유럽과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공포의 시작 단계, 감염의 이제 확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혹은 중국과는 달리 이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또 추가적인 악재가 여전히 좀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 한국과 일본의 이 모습, 그러니까 이 무역 전쟁이 벌어진 듯한 이 모습이 전 세계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공포가 좀 시장을 억누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국가 간의 방역을 위한 조치로 과거의 이 무역 분쟁처럼 국가 간 교역을 굉장히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 코로나발 금융위기가 이제는 단순히 우려 수준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부디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모습은 굉장히 뭐가 됐든 공포스럽죠. 뭐 아무튼 이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역이 막히고 내수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사실 저금리와 어떤 부채의 힘으로 이끌어온 게 현재 이 세계 경제인데, 그로 인해서 이 부채의 뇌관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직은 과거 금융위기처럼 뭐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닌데, 이 극도의 공포가 계속이 되면 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과거 금융위기와는 달리 솔루션으로 아무리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뭐 시장에서는 상환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금리, 제로금리가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도 거의 사실 제로금리에 가깝죠. 그렇다면 역시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돈이 아니고 치료제 개발일 테고요. 개인적으로 뭐 바람도 그렇지만 하루빨리 이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이번 위기가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원히 뭐 이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정말 고민인데, 뭐 인생도 그렇지만은 언제나 이 선택의 연속이듯이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살지, 팔지, 혹은 기다릴지,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항상 한 가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 투자자들의 숙명인데, 언제나 또 이 어려운 문제지만 또 언제나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바라보는 이 현재 시장은 패닉장 그 자체인데, 솔직히 굉장히 좀 부담되는 입장이지만 개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어떤 투자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의 자산 배분과 또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들의 자산 배분이 그동안 거의 8, 90%가 채권 비중, 즉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회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들어가야지만한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늘 없었어 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사실 저는 그래서 좀 오랜만에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서 좀 모처럼 활기차게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사느냐예요. 언제 얼마만큼 사느냐. 지금도 사실 충분히 하락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여러 이슈를 좀 보면은 이제 하락이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추가 하락을 또 기다리자니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 심리도 생기는 게 요즘인데, 아무튼 이 기다리는 이 패닉장이 왔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을 위험자산으로 돌린다라는 게 저 역시도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저만의 투자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2, 3년 이상 묵혀둘 수 있는 여유로운 투자 기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또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으로만 저는 주식과 ETF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계신다라면은 저의 투자 원칙, 투자 전략을 좀 참고 삼아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 분할 매수 전략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일단 지난번 언급에서도 제가 2010포인트가 무너지면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투자 여건은 조성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900대에서는 일단 보유 현금의 20%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 1900선도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그럼 1800 수준까지 근접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30%더 현금을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1700대까지는 아직은 상상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50% 현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더 투자할 여지를 두고 있고요. 1600대는 사실 10년 정도까지 이 수치가 무너진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서 현금 자산을 일부 남겨두는 전략을 항상 저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투자 방법은 크게 먹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반대로 또 크게 잃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서 저처럼 좀 소심한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현금 자산을 꾸준하게 모으면서 기다렸던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세일 폭이 늘어나는, 박앤세일이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공포스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다면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주식 종목들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모으던 종목들이라서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팔거나 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좀 매입 단가가 낮아지면은 조금 더 계속 적극적으로 매입을 더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노후 자금에 쓸 주식들이라서 뭐 계속 사서 모으고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ETF 종목으로 채워놨어요. 원유 선물은 이제 오늘 매수에 들어갔고요. 오늘 보니까는 이 해당 ETF는 하한가를 맞았더라고요. 저는 ETF가 하한가 맞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난 금요일과 오늘까지 원유 하락폭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내일도 더 빠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일부 좀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지만 원유 선물은 그렇게 단기간에 회복되기가 조금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좀 길게 보고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증시가 많이 올라가서 계속 그 기회를 놓치다가
지금 비로소 다시 이제 미국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를 선택을 했고요. 레버리지 종목 활용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는데, 사실은 이 투자를 하면서 투자 자산의 안전 종목, 안전 자산 종목이라는 게 굉장히 넌센스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달러 추종 ETF는 움직임이 그렇게 폭넓지는 않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조금 변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해당 종목을 좀 매수를 했고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라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달러 선물 레버리지, 그냥 일반 달러 선물은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레버리지 종목을 선택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도 매수를 했습니다. 레버리지는 뭐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고 있고요. 당분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서 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투자 경험상 이렇게 보면 공포는 언제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지금 이슈도 사실 저는 시간의 문제지 해결이 뭐 불가능한 뭐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저는 이렇게 배팅성 투자를 좀 선호하지는 않아서 항상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올인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빵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타이밍을 딱 한 번에 잡아서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은 계속적으로 이 하락하는 이 상황이 나중에 보면은 진짜 엄청난 기회로 반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